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의 그레이드가 나뉘는 거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많은 풀을 줄 수 있는 거죠. 당분간은 제가 봐서는 한국이 중국한테 메모리를 일부 좀 빼앗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은 기술이거든요. 첨단 제품, 첨단 기술력을 계속 저희가 개발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정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대만이 제일 잘해요. 반도체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아주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전략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까요? 이게 큰 부가가치를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단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게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진 그런 제품이었고 한때 또 뭐가 있으면 도자기도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반도체가 왜 전략 자원이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의 그레이드가 나뉘는 거죠. 가장 비싼 자동차에는 가장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항공기에는 또 최첨단의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스마트폰의 이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거기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어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많은 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제 전략 자원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이제 무기에서도 또 워낙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동안에 약간 이제 평화 분위기에서 지금은 다극 체제 또는 양극 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 좀 복잡 다변화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이 기술을 자기네들 선점하기 위한 이러한 쟁탈전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전략 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좀 따라올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전망들 많이 하셔가지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유명한 반도체 업체라고 해봐야 사실은 이제 SMIC라는 업체,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굉장히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그런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싸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비싸다. 예를 들면 중국의 그 나우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이 나우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제품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것도 그렇게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할 테니까 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건 자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가 더 낫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거시 쪽은 사실은 아주 첨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물량 공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쫓아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철저하게 현재 블록을 시켜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분화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레거시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범용 제품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력 반도체 그래서 전기차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이 많이 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SMIC가 하웨이랑 같이 해서 7나노 칩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당연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나노 칩을 만들기, 기존 장비를 가지고 7나노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제 큰 경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아시는 것처럼 달에도 지금 뭐 우주선 막 보내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항공모함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경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봐서는 한국이 뭐 중국한테 뭐 메모리를 일부 좀 빼앗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도 물론 지금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뭐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도 여러 군데,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뭐 당연히 포지션을 잘 잡고 또 기술 개발, 이게 이제 결국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가 보여준 것처럼 첨단 제품, 첨단 기술력을 계속 저희가 개발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도에 이제 반도체 굴기 계획을 발표를 해서 2025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15%였던 거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2015년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에서 얼마까지 높아졌을까? 거의 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하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제품 경쟁력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성,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만들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웨이퍼 하나에서 뭐 몇 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수율 싸움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뭐 인공위성도 뭐 만들고 로켓도 뭐 잘 쏘고 항공모함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건데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을 갖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차세대 이 전투기 그 프로젝트에 보면 사람을 안 태웁니다. 인공지능이 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탱크 이런 것도 이제 사람 안 태울 가능성이 높죠. 그거를 결정하는 건 인공지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적성 국가가 그 기술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평생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체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계속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주시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일본 정부 주도하에 그 준비가 됐던 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필드에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율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정말 그게 핵심이거든요. 즉 과학자들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도체가 경제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엔지니어들,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 한때는 세계 반도체를 호령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벌써 그 시기가 한 40년 전이거든요. 40년 동안에 그러면 일본의 그런 충분한 엔지니어들이 확보가 됐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일본의 8개 회사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번 부활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8개 회사가 과연 그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라피더스가 삼성전자랑 파운드리에서 경쟁을 한다?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유무역 체제 최대 수혜국이죠.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수출해서 물건을 팔고 고부가가치 물건을 팔고 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다 보면 굉장히 불리하죠.
또 그런 와중에 우리의 그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그 모든 나라가 자기네 땅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러고 있고 유럽도 그러고 있고 또 일본도 현재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세울 수 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정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대만이 제일 잘해요. 결국은 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그렇게 판도가 굳어진 거잖아요. 반도체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와중에 대만은 또 다른 리스크가 있죠. 대만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이제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과 대만은 우리 뭐 하나의 중국이다 이런 원칙으로 가고 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우리는 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나중에는 하나로 우리가 평화스럽게 통일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평화적으로 대만과 중국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미국의 반도체 파트너인 대만이 중국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당연히 그거를 경계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파트너가 누가 될 거냐? 그게 한국이죠. 제가 봐서는 미국은 자체 내에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까 일본의 경우도 뭐 그렇고 이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속 부진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쪽에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TSMC를 팔았잖아요, 전부 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런 리스크를 본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랑 TSMC의 파운드리의 실력이나 뭐 성과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TSMC를 가져가야죠. 미국 반도체 파트너니까. 그런데 주식을 어쨌든 다 좀 처분을 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획이죠, 계획. 미국이 삼성도 오고 마이닉스도 오고 TSMC 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삼성은 미국의 공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테일러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투자 유치를 해서 아시아의 반도체 업체들을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하는데 독일도 지금 현재 그게 계획과는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TSMC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뭐 이견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뭐 미국에 휘둘린 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술 개발을 하고 뭐 사실은 삼성이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지만 그게 과연 이렇게 큰 성과가 날 거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에 가는 거는 뭐냐면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발을 담궈 놓는 정도이지. 왜냐하면 그 공장을 유지하려면은 거기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과연 그 정도의 엔지니어들을 조달할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인력처럼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서 높은 수율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물음표가 많이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미국의 요구 조건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기술 개발 그리고 우리의 전략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강점은 결국은 그 반도체를 수율 관리를 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원천 기술 그리고 목줄을 쥐고 있는 기술들 그것들을 딱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미국이랑 당연히 관계를 좋게 해야죠. 유럽이랑도 좋게 하고 또 일부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만 일본과도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그런 굉장히 좋은 재료를 발굴을 해서 삼성전자보다 좋은 성과를 낸 거가 일본 소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잘 이용을 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제일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은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재생 뭐 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분야에 사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 뭘까요? AI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테마이고, 그러면 AI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메모리 중심의 그 반도체 해왔고, 앞으로 그 AI 테마에 저희가 그 AI의 큰 흐름에 이제 물결을 타기 위해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한 시스테매틱한 그런 뷰를 갖고 전략을 세워 나가면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본인의 그 투자 철학 그리고 원칙 이거를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남의 말을 듣고 하루 저녁 사이에 또 의견이 바뀌고 이런 경우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나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좀 지켜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크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